안녕하세요. GB투자자문 마경원입니다. 제가 자문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연초에 고객 미팅 일정도 많고 좀 외부 세미나가 많다 보니까 제가 좀 유튜브 찍는 게 제가 좀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잘 못 찍어서 오늘 아예 아침 제가 오늘 꼭 찍고자 해서 아침에 좀 아침 7시 반부터 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금년에 쭉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이 이제 금년에 2023년에는 주식보다 채권 투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정말 라이트 타임이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좀 시리즈로 쭉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뭐 제가 지난주에 제가 저희 자체가 고객 세미나를 했습니다. 고객 세미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 측면에서 정말 금년에는 채권 투자가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식을 하지 않더라도 향후 1, 2년 동안에 다양한 뭐 채권 우리가 어떤 게 있죠? 예를 들면 국채, 투자 적격 채권, 이머징 마켓 채권, 하이드 채권 이렇게 쭉 연결해 가면서 투자하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또 편안하게 수익을 취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타이밍이라고 제가 사실은 지난주 세미나에서 좀 설명 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좀 그동안 그거는 이제 제 의견이었을 거고요. 오늘은 좀 이렇게 좀 더 객관적으로 글로벌 투자자의 시각을 좀 보여드리려고 좀 합니다. 오늘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자료는 어떤 자료냐면은 우리가 전 세계 현 시점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채권 전세 채권왕이라고 하면은 기존에는 누구였냐면은 핌코의 빌 그로스였습니다. 빌 그로스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빌 그로스가 좀 지고 지금은 가장 이제 채권 쪽에 가장 핫한 뭐 신유 채권 왕이라고 하는 게 제프리 건들락입니다. 제프리 건들락인데 이 제프리 건들락이 지난주에 투자자들 대상으로 연초 간단한 좀 주요 어떤 매크로 경제 그리고 채권, 주식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쭉 한번 세미나를 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콜 자료를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신문지상에서는 간단하게 한두 줄 정도 이렇게 기사화된 게 있는데 제가 지금 뭐 모르겠습니다. 촬영 시간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은 전체 내용을 제가 이분이 한 PT 자료를 그대로 좀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 좀 드리면 전체에 대한 큰 그림을 좀 이해하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Just Market What's Going On이네요. 시장은 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제가 중요한 내용 일단은 미국 국채입니다. 미국 국채 커브인데요. 미국 국채 커브가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1년 전 2021년도 12월 말이고 여기가 22년도 연말이네요. 지금 전체적 그래프 슬로프가 이렇게 우상향 되었던 게 다시 이렇게 플랫 이제 평탄화되고 있다. 1년 사이에 많이 바뀌었죠. 금리가 단기 금리가 많이 장단금리 못 올라지고 특히 단기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평탄화가 되었는데 이것의 의미는 기본 일드 커브가 이렇게 평탄화된다는 건 향후 경제가 그만큼 더 불투명하고 리스크가 커진다는 거에 반증입니다. 그래서 금리 커브로 맞서는 경기가 확연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뜻인 거고요. 두 번째로 미국 연준의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미국의 시장 참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한 연준 금리 선물인데요. 이 자료는 아마 금융위원 거래하신 분 다 아실 텐데요. 현재 일단은 보면은 금년 한 2분기 정도를 정점으로 해서 한 4.9 정도를 정점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일반적으로는 미국 투자자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프리 건돌라의 견해도 미국의 FRB 금리 인상이 뭐 우리가 지금 5%까지 갈 것 같다 아니면 5.25까지 갈 것 같다 또 혹자는 그 위를 이제 정책금리 기준금리가 더 올라갈 거 전망하고 있지만은 전세계 현 시점에 가장 전세계 채권 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제퍼리 건들락 같은 경우에 견해는 일단은 5%를 정점으로 해서 연준금리가 점점 내려갈 것 같다. 여기 일단 5%를 넘지 않고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즉,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이 견해는 뭐냐면은, 사실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미국 경제가 일정 부분 경기 침체로, 간다는 가정이 깔려 있겠죠. 경기 침체가, 나빠지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11페이지 슬라이드는 어떤 슬라이드냐면은 미국 국채 2년 국채 금리와 FRB 금리입니다. 여기 파란 색깔이 계단으로 되어 있는 게 FRB 금리고요. 그리고 약간 파란 게 아니네요. 이게 적색이래요. 적색 계단이
FRB 금리고, 여기 옅은 파랑 색깔이 좀 이렇게, 좀 많이 흔들리는 것들이 미국 국채 2년 금리인데, 결론은 이제 FRB 금리의 좀, 방향을, 좀 볼 때, 미국 국채, 2년 국채 금리가 FRB 금리보다 한 박자 먼저 움직인다는 거를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보시면은, 여기 보면, 연준 금리 동결할 때도 2년 국채 금리가 먼저 꺾였고요. 항상 좀 조금 먼저 꺾여, 자세히 보면 조금 먼저 꺾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판단할 때 2년 국채 금리를 가지고 FRB 금리의 전망을 좀 참조하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 2년 국채 금리, 그러니까 FRB 금리의 좀 양배를 보려고 하면은 2년 국채의 어떤 무브먼트, 움직임도 참조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왜 이렇게 채권 쪽이 중요하냐고 했을 때, 특히 연준이 중요하다고 했을 때 주식시장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자료를 많이 보시는 자료인데요. 이 자료는 어떤 자료냐면 S&P 500의 지난 10여 년간의 빨간색 주가 차트고요. 그리고 여기 짙은 회색에 이렇게 그래프가 있는 게 뭐냐면 연준의 대차 대조표입니다. 연준의 대조표인데 결국 이 대차 대조표가 커진다는 건 시장 유동성을 많이 공급한다는 얘기고, 근데 지금 보면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됐죠? 미국의 시장 계속 올랐는데 동반 동안에 미국의 어떤 대차 대조표가 계속 커졌죠. 즉, 시중에 돈을 많이 풀었다는 얘기인데,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 연준이 이제 QT, 그죠? 우리가, 긴축을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꺾인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그림에서 미국 주가를, 일반 주가 전망을 할 때, 미국의 대차대표도 꼭 참조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건 간에 아직은 계속 긴축적으로 가고 있다는 걸 명심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팡 주식 많이 갖고 있잖아요. 팡이 뭐였죠? 우리가 예를 들면은,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또 최근엔 플러스하는 테슬라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겠죠. 이런 것들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주식들이죠. 여기 있네요. 제가 지금, 미처 언급을 못했는데 한번 볼게요. 다시. 방금 여기 이제 그 팡 플러스 인덱스라고 하는 종목들 한번 볼게요. 메타버스,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테슬라, 엔비디아, 스노플레이크, AMD, 이가 이렇게 구성했을 때, 여기 짙은 파랑 색깔을 봅니다. 요거를 우리가 이게 한국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는 주식 종목들인데요. 이거를 인덱스화 시켜서 퍼포먼스를 했죠. 사실은 2020년부터 2021년 중반, 하반기까지 엄청나게 성과가 좋았는데, 그 후에 많이 꺾이고 있죠. 근데, 이 차트가 놀랍게도 뭐와 굉장히 콜릴레이션, 상관성이 굉장히 높았냐면은 뭐냐면은, 전 세계 주요 센트럴 뱅크가 중앙은행의 유동성과 굉장히 연동성이 많았어요. 즉, 사실은 이게 FRB가 특히 많겠죠? 미국의,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유동성을 키우니까 이런 팡주식들 엄청나게 갖고, 참 우연찮게도 중앙은행들의 유동성을 줄이니까 이렇게 계속 꺾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개별 종목의 너무 개별적인 비전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중앙은행의 어떤 유동성 공급이나 유동성 축소나 이런 것들도 보고 판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오늘 지금 이 차트를 보더라도 아주 극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계속 센트럴 뱅크, 즉 FRB나 ECB나 BOJ 같은 게 긴축을 계속을 한다고 하면은 이론적으로 이런 종목들 계속 좀 쉽지 않은 국면을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 투자 종목을 공부를 하실 때는 이렇게 중앙은행 유동성 패턴을 좀 잘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조금은 이제 매크로 관련된 얘기를 나눌게요. 지금까지는 중앙은행 관련된 얘기를 나눴었고,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어떻게 흘러갈지 얘기를 나눴었고, 지금부터는, 자, 지금 금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설왕설래를 하고 있잖아요. 미국 리세션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에 대한 전망인데, 제프리 건들락이 보는 현재 미국 경제에 어떤 리세션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에 대한 체크포인트 PT 자료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미국의 실업률, 여기 바 차트가 미국의 실업률 구간이고요. 그리고 여기 검정색 라인이 뭐냐, 여기가
미국의 경기 침체 구간입니다. 두 가지 그 LA 있는 바 차트가 경기 침체 구간이고요. 2001년, 2008년 구간이죠. 이렇게 되고 2000년도 그랬는데 여기 검정색은 뭐냐 미국의 실업률 데이터예요. 실업률 데이터는 원래는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는 경기 후행 지표입니다. 보시면 예를 들면 경기 침체 구간 볼까요? 이렇게 경기 주 실업률 끝날 무렵에 실업률이 정점을 찍어요. 그죠? 예, 경기 침체가 끝날 무렵에 실업률이 경기 침체를 찍는데, 근데, 실업률을 가지고 좀, 추세를 잘 읽어내면 경기 침체를 예측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보시면은, 경기가 좋을 때 실업률이 계속 떨어지는데, 이 경기 이제 끝자락에, 경기 침체 임박해서 실업률이 고개를 쳐들어요. 그래서 추세가 완전히 바뀐, 실업률의 추세가 완전히 바뀐다는 거고,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추세, 전환 여부는 어떻게 체크해야 되냐면 우리가 보통 20일 이동평균선을 같이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자세히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실업률 데이터가 여기 빨간색 20일 이동평균선인데 20일 이동평균선을 초과해서 위로 가면 추세적으로 이제 실업률이 올라가나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경기 침체에 다 진입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실업률이 계속 이제 우리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실업률이 엄청나게 줄어들어서 3.4, 3.5까지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실업률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FRB가 전망하는 거는 내년에 4.4를 전망하고 일반 글로벌 IB들이 전망하는 그러니까 금년도죠. 글로벌 IB들이 전망하는 미국의 금년 말 실업률은 한 4% 후반대를 봅니다. 어쨌건 간에 지금 12개월 이동평균선이 3.8인데 아마도 조만간에 아마 금년 1, 4분기 정도에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상방으로 뚫을 것 같습니다. 즉 이제 추세적으로 미국의 실업률이 올라갈 것 같아요. 이것은 결국은 미국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시그널일 거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 지표입니다.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표인데 LEI라고 합니다. LEI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거는 뭐냐면은 이 자료를 봤을 때 전년 동월 대비해서 수치가, 선행지표가 감소를 하게 되면 일정한 시점에, 추세로 감소를 하게 일정한 시점에 경기 침체에 들어가더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지난 40년간 데이터인데요. 여기 가운데 바 차트가, 경기 침체 구간입니다. 경기 침체 구간인데, 경기 침체 구간 모두 다 보면, 임박해서 보면은 여기가, 선행지표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이렇게 여기 빨간색으로 바뀌었다는 건 전년 동월 대비해서 선행지표가 감소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세를 보면 이렇게 감소할 때 실업률이 경기 침체가 다 이렇게 진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떠냐면은 전년 동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4.5예요. 즉 현재 이 추세는 경기 침체가 좀 임박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거를, 이건 이제 과거의 장기 차트와, 경기선행 지표가 전년 대비 동월 대비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갔을 때 임박했다는 거를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슬라이드는 어떤 거냐면, 과거의 경기 선행 지표를 가지고, 과거의 경기 침체 구간을 1968년, 어떻게 됩니까? 지난 50년간의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경기 침체 그러니까 0이 경기 침체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건데 LEI를 갖고 이걸 한번 통계를 다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우리 요 검정 색깔이 커런트 현재입니다. 경기 침체가 거의 다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과거의 통계 데이터를 대입했을 때 경기 침체의 선행지표로 LEI를 보고 있는데 경기 침체가 완전히 임박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과거 통계상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표는 제가 자주 사실은 같이 채권 하시는 양반에서 그런지 제가 주로 많이 본 데이터랑 거의 똑같이 보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세미나 때 이런 LEI 경기 선행지표와 그리고 ISM 제조지표를 좀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제프리 건들락도 주로 이런 자료하고 많이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간에 ISM 제조지표로 봤을 때 ISM 제조지표를 가지고 또 경기 침체를 보니까 과거의 통계를 이렇게 한번 이거 1947년부터네요. 지난
70년간 데이터인데 평균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과거 차트를 보니까 50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추세로 갔을 때 50, 한 40, 50에서 45 근처의 경기 침체에 들어갔었네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 검정 색깔이 현재 커런트 현재인데 아주 임박하게 근처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PMI 제조업 지표를 가지고 가더라도 경기 침체 구간에 거의 임박하게 돌아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거 연결 침체를 보면 통상적으로 PMI는 40대 초반까지 밀립니다. 그러니까 40한 후반에 경기 침체를 해서 저점은 40대 초반까지 갔다가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현재 ISM 제조업 지표를 보더라도 거의 임박하게 경기 침체 국면에 임박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 PMI 지표를 볼 때 PMI의 또 선행지표가 있죠. PMI 선행지표는 new order입니다. 신규 주문입니다. 즉 PMI의 향배를 우리가 예측하려면 신규 주문을 보면은 좀 더 정확하게 추세를 미리 예상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유오도 갖고도 이제 많은 이제 경기를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여기 제퍼리 건들락 같은 경우도 ISM의 유오도 신규 주문 갖고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뉴오더는 PMI보다 더 빨리 빠집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최근에 검정색을 보니까 이게 최근에 뉴오더 같은 경우는 지금 45까지 빠졌어요. 즉 유오더가 계속 빠지고 있다는 신규 주문이 더 빠지고 있다는 건 결국은 PMI가 더 빠진다는 거고 그리고 그냥 뉴오더만 갖고 경기 침체를 분석한 자료인데 이것도 상당 부분 경기 침체에 임박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27페이지에 있는 건 장단기 금리차를 갖고 말씀 좀 드리잖아. 장단기 금리차를 갖고 얘기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장단기 금리차를 갖고 했을 때 10년 국채금리 마이너스 2년 국채금리를 말씀드리는데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10년 국채금리 마이너스 3개월입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 설명할 때 이 자료도 좀 집중적으로 설명됐는데 사실은 10년 국채금리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러니까 10년 국채금리 마이너스 2년 국채보다 더 중요하고 더 정확한 건 10년 국채 금리 마이너스 3개월인데요. 이게 전년 동월 대비입니다. 어쨌건 전년 동월 대비해서 이렇게 역전이 되면 일정한 시점 뒤에 이렇게 여기 0 아래니까 역전되면은 일정한 시점 뒤에 이렇게 다 경침체가 지난 한 50년 동안 들어왔는데 현재 10년 국채금리 마이너스 3개월 국채금리가 마이너스 1%즉 100pp 가량이 지금 역전이 되어 있어요. 즉 과거의 통례를 보면 이렇게 역전되면 일정 부분 경기 침체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 장단기 금리 차트를 보더라도 상당 부분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는 거를 임박했다는 거를 제퍼리 건들락은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10년 국채금리, 2년 국채금리도 마찬가지 역전되어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설명하는 거니까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매크로를 주로 설명드렸는데 매크로로 그러니까 제퍼리 건들락이 보는 거는 매크로 측면으로 봤을 때는 경기 침체는 일정 부분 피할 수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좀 인플레이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인플레이션 말씀드리는데 이제 물론 이제 뭐 많은 분들인데 제프리 건들락이 보는 인플레이션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여기 검정 색깔은 미국의 CPI입니다. CPI 데이터인데 지금 일단은 시간이 흘러가면 전 미국의 명목 물가도 계속 빠질 거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보면은 블룸버그 이코노미 서베이가 여기 빨간 색깔이고 마켓 인플리케이션인데요. 보면은 좀 언제까지인가요? 금년 말까지 추세적으로 쭉 시장에서 그 인플레이션 계속 잡힐 거라고 미국의 컨센서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은 이제 매크로 데이터와 CPI 좀 방금 전 자료는 이거는 이코노미스트의 어떤 컨센서스를 보여드린 거고요. 꽤나 급격하게 잡힐 걸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매크로 데이터와 CPI를 갖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크로 데이터 그러니까 보면은 먼저 M2 통화량이잖아요. 기본적으로 통화량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가 올라가고 돈이 줄어들면 물가가 줄어가는 아주 기본적인 컨셉이고 두 번째로는 통화량이 먼저 가고 일정 부분 시점을 지난 다음에 물가가 따라서 움직인다는 걸 우리가 명심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M2 통화량을 엄청나게 늘려서 그 결과를 시차를 두고 이렇게 물가가 많이 폭등을 했고 이후에 통화량 굉장히 이제 감소를 했죠.
이렇게 줄이고 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해서 더 이상 이제 통화량을 늘리고 있지 않아서 지금 보시면 물론 CPI는 조금 꺾였지만 결국은 시차를 두고 이렇게 더 아래로 내려올 것 같다는 게 전망입니다. 결국은 어떤 통화량의 방향을 보더라도 CPI 물가는 더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ISM 제조업 지표를 가지고도 ISM 프라이스 페이드 그러니까 지불 가격을 ISM 제조업 지표의 지불 가격 지표를 보더라도 PMI 예측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ISM 프라이스 페이드가 CPI보다 4개월 선행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쭉 알 수가 있는데 어쨌건 간에 지금 CPI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이제 고개가 떨어뜨렸는데 앞으로 보면은 프라이스 페이드 4개월 선행한 지표 같은 경우는 완전히 떨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39까지 떨어져 있죠. 즉 굉장히 지불 가격 기준으로는 굉장히 이미 많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이 설명대로 이 과거의 자료를 본다고 하면 물가는 더 잡힐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 같고요. 그 다음 미국의 엑스포트, 수출과 임포트, 수입 물가입니다. 지금 보면은 미국의 수입 물가, 수출 물가 모두 다 최근에 많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동안 미국 CPI가 작년 연말에 4분기인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4분기에 이제 미국 그 CPI가 계속 높게 형성되면서 그거에 좀 주범의 하나가 뭐냐면 미국의 중고차 가격, 유스드카가 있는데 얘마저도 금년에 완전히 지금 최근에는 완전히 마이너스로 완전히 안정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물가는 이제 확연히 잡히는 모습이고 추가적으로 물가는 좀 확실히 좀 잡힐 것 같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제가 뭐 부동산 가격은 생략하신다는 얘기니까요. 자, 그리고 커머더티 인덱스인데요. 원자재 가격 이렇게 지난 한 2009년부터 2000년까지 이렇게 내렸다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갔다가 최근에 다시 좀 꺾여 전반적으로 이제 커머더티 가격이 좀 이제 하향 안정세를 띄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생략할게요. 자, 그리고 지금 이건 미국의 S&P 500 PER과 실질금리입니다. 뭐 우리가 가장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실질금리가 올라가면 주가 재미없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최근에 설명 자료를 한번 보시면 이건 어떤 거냐면은 여기 파란 색깔이 S&P의 PER입니다. 예를 들면 작년 21년만 하더라도 미국의 PER이 한 23배 정도인데 지금 17배까지 떨어졌죠. 이렇게 PER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거의 설명 변수로 미국 실질금리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뒤집은 겁니다. 즉 요게 위에 파란 색깔은 뭐냐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금리였고 지금 여기 적색은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였고 여기 그러니까 이 파란색이라 해야 되나 제가 푸른색은 이 실질금리가 플러스가 됐어요. 즉 요때만 하더라도 미국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1%였는데 지금 실질금리가 플러스 1.3이에요. 즉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나요? 실질금리와 미국 주식은 반비례 관계다. 즉, 실질금리가 올라가면은 주가는 빠진다. 주가가 빠지면 PR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설명하면 이렇게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은 혹시나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을 투자를 하실 때 S&P 500 인덱스를 투자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S&P 500 인덱스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시가총액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equal weight, 즉 동일 비중으로 투자하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지금 보면은요, 2020년 이후부터는 이렇게 상대적 동일 비중 대비 시가총액 투자하는 비중 퍼포먼스가 계속 부진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시가총액 투자한다는 건 예를 들면 팡주식 같은 것들이 비중이 큰 주식 인덱스에 투자한다는 건데 이거 재미없어요. 그죠? 상대적으로 미국에 전체 중소형주나 가치주가 많이 동일한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인덱스 투자를 하는 걸 추천드린다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비슷한 얘기면서 다른 얘기인 게 뭐냐면은 S&P 500 대비 나스닥의 퍼포먼스입니다. 보면은 2002년부터 해서 2020년까지는 S&P 500 대비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한 2배, 한 3배 정도 더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2021년부터는 나스닥이 S&P 500, 이게 차트 내려가고 있다는 건 S&P 500 대비 나스닥이 굉장히 성과가 부진하다는 얘기고 반대로 나스닥보다는 S&P 500 성과가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기술주의에 함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추세는 그렇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일반적으로 글로벌 많은 컨센서스가 뭐냐면은
미국보다는 미국 이외가 좀 더 좋을 거라는 전망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프리 건들락 잘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지난 5년간 차트인데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과 대비해서 미국 주가인데 보시면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미국 시장 다른 미국의 시장보다 미국 시장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 차트가 내려오죠. 즉 미국 주가보다는 미국 이외 주가가 더 좋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좀 포커스를 너무 미국에 올인하지 마시고 우리가 미국 이외의 나라들도 특히 이머징도 포함해서 이것도 구매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또 MS의 유럽입니다. 유럽 대 미국 주가인데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이 차트가 위로 갔죠. 그동안 위로 갔다는 건 유럽 주가는 안 좋았고 미국 주가가 좋았다는 건데 최근에 약간 모양새가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아직 전쟁이 종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 투자하는 게 아직은 좀 이른데 우리가 만약에 주식이 추세적으로 돌아선다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미국이 매력적입니까? 유럽이 매력적이냐면은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유럽이 더 매력적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머징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머징도 보면요, 이건 더 긴 차트인데, 이머징 주식 대비해서 S&P 500이었는데요. 보면 지난 한 10여 년간의 차트 계속 올라가죠. 즉, 이머징 안 좋았고 S&P 500이 되게 좋았다는 뜻인데 최근에 바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만 본다고 하면 미국 주식보다는 이머징 주식이 좀 더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리세션 심화가 되면 이머징 안 좋아요. 그죠? 근데 아무튼 이런 구간 좀 지난 다음에 제가 여기서 계속 그러니까 제프리 건들락도 하고 저도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아주 단기적인 비유가 아니라 좀 호흡이 긴 투자를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인데요. 우리가 달러 인덱스는 제가 생략하고 우리가 이머징 마켓에 들어있으니까 JP모간 이머징 마켓 통화 인덱스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차트는 달러 대비 이머징 마켓 통화 바스켓인데요. 보시면은 지난 5년 동안에 이머징 마켓 통화가 지속적으로 약세를 갔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이렇게 통화가 달러 대 이머징 마켓 통화가 이제 턴어라운드를 추세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추세적은 아닌데 추세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뭘 하셔야겠어요? 투자. 주식밖에 생각 안 나시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채권에서도 제가 계속 단언컨대 말씀드리지만 금년에 주식 하지 않고 채권만 해도 우리가 10% 이상의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의 팁으로 제가 이머징 마켓 채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머징 마켓 채권인데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추세가 바뀌면은 이머징 마켓 현지 통화 표시 채권이 환차 이까지 다 볼 수 있는 거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머징 마켓 채권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현지 통화 표시 이머징 마켓 채권이 있고 두 번째는 달러 표시 이머징 마켓 채권이 있어요. 근데 달러 표시 이머징 마켓 채권은 굳이 얘기하자면 미국 하이드처럼 가상금리가 있습니다. 즉 가상금리는 경제가 나빠지면 가상금리가 확대가 되고 경제가 좋아지면 가상금리가 줄어드는데 지금 한번 볼게요. 그걸 좀 이해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보면은 그 가상금리 확대와 줄어드는 여부를 가지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그거에도 힌트가 뭐냐면 달러 인덱스예요.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인데 보면은 달러 인덱스 여기가 파란 색깔이 달러 인덱스가 달러가 이렇게 계속 강세로 가면은 이머징 마켓 채권의 가상금리도 확대가 되고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줄어들면 그러니까 달러가 추세적으로 약세를 가면 이머징 마켓의 리스크가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달러 표시 이머징 마켓 채권도 굉장히 매력적인 국면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PT자는 좀 더 많은데 제가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어떻게 했죠? 일단은 제프리 건들락이 보는 금년시장 뷰는 FRB 금리는 아마도 5% 이상으로 금리 인상은 하지 못할 것 같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 정도 되면 점진적으로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리 인하로 갈 것 같다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크로 이코노미는 여러 가지 매크로 데이터를 가지고 LEI 경기선행지표나 PMI 지표라든지 그리고 유오도 지표 같은 이런 걸 봤을 때는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인플레이션 관련된 데이터였는데 인플레이션 관련된 데이터도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좀 금년에 인플레이션 좀 많이 잡힐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상황일 때 뭘 투자해야 되는지 직관적으로 다 이미 아시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은 자, 정책금리가 내리고 인플레이션 내리고 그죠? 그 매크로가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 그럼 뭘 해야죠? 예, 채권 하셔야 됩니다. 채권.
주식은 경기 침체가 나는 게 두려운 거지만은 채권은 경기 침체가 웰컴입니다. 웰컴. 그죠? 그래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이분이 이제 주식 관련된 설명을 좀 쭉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능한 기술주보다는 상대적으로 기술주 말고 가치주나 이런 쪽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미국 주식보다는 상대적으로 미국 이외 주식을 좀 추천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뒤편 이분은 워낙 채권 왕이다 보니까 좀 채권을 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했는데, 이머징 마켓 채권도 좀 앞으로 좋은 투자 대안이 될 것 같고, 이머징 마켓 채권 두 가지다. 현지 통화 표시 이머징 마켓 채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면은, 달러 약세로 전환된다는 거는 현지 통화 표시 이머징 마켓 채권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바뀐 투자 대상이고, 또, 달러 표시 이머징 마켓 채권도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 거라는 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